근데 이게 매번 그렇지만 이렇게 참 스님이 미안해 항상. 이제 가다가 이제 잠깐 들리고 싶을 때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오면 스님이 사실은 이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뭐 이러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되잖아. 근데 그냥 서가지고 어떠니, 그치?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후다닥 얘기하고 보내야 되니까, 그치? 그게 너무 미안한 것 같더라고. 근데 저 친구들도 지금, 그치? 발령받아갖고, 이제 근무하고 있는 건데, 그치? 근데 지금, 그치? 여기 친구 만나러 왔다가 잠깐, 그치? 지금 얼굴 보고 와야겠다 싶어서, 그치? 잠깐 들린 것 같은데, 선생님이 진짜 고맙지. 근데 그냥 저렇게 보내야 되는 건 항상 미안한 거지, 그치? 또 수업하다 나가야 되는 여러분들한테도 또 미안하고, 응? 근데 항상 이럴 때는 조금 이해해줘, 응? 너희들도 나중에 합격했다가 좋아하는 오면 선생님 들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또 선생님 잠깐 나가서 인사해야 되잖아, 그치? 좀 이해해주자, 응? 근데 참 보면은, 응? 이렇게 합격해서 이렇게 근무하면서 이렇게 오면은 참 좋아.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참 좋은 것 같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애를 써서 빨리 합격을 하자. 네? 자, 그러면 자, 문제 4번 문제 보자. 자, 지금부터는 쭉 풀로 들어갈게요. 네? 4번 문제 답은 어느 게 답일까? 우선 기회의 평등이야, 내용의 평등이야? 학생들은 그지 학이 아니라 학교를 교자가 빠졌네, 그치? 학교는 학생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거는 내용은 아니잖아. 기회지, 그치?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 잠깐 여기 봐봐. 머리 들고. 학교는 학생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치? 이거는 뭐 어떤 교육의 내용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학생이나 학교에게 각자 기회를 주자는 얘기 아니야. 이거 맞지? 그럼 이제 허용적인 평등인지 보장적 평등 이것만 좁히면 되잖아. 2번 읽어봐.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 수준은 유지하되 자율학교 설립과 특목고 지정, 설립 권한을 시도교주 이양하는 등 학교 단위의 운영 자율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됐나? 요거는 어때? 허용적인 평등이야? 아니면 보장적 평등이야? 능력에 따른 걸 인정하는 거잖아. 아니, 얘들아, 거기 뭐 있어? 자율학교 설립과 특목고 지정,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능력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하라는 거 아니겠어? 그잖아. 그러니까 몇 번 답이 돼야 되는 거야? 1번. 1번이 맞는 거지. 1번 답 못 찾은 사람 손 들어봐봐. 몇 번이라 그랬어, 다혜나? 3번? 수연이 너는? 4번? 4번은 완전히 나와 있네. 아니, 여기 봐. 얘들아, 자, 다시 한번 여기 좀 보자. 우리가 이제 평등관을 얘기할 때 머리 들고 기회와 내용의 평등에서 기회는 뭐야? 교육을 접하는 그런 기회를 얘기하는 거고 내용은 뭐야? 교육 과정에서 내용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이건 이해됐어? 그 허용적인 평등에서 포인트는 뭐야? 각 능력을 다 인정해 주는 거고 보장적인 평등의 포인트는 뭐야?
경제, 사회적, 지리적 이걸 다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얘기하는 거지. 무상의무교육 이런 것들, 그치? 맞나? 내용의 평등은 뭐지? 이제 교육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내용을, 그치? 평등하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과정의 평등을 조건의 평등이라고도 얘기했나? 맞나? 그러니까 학교 교육 여건 같은 걸 얘기하는 거지, 그치? 뭐 교사의 수준, 뭐 내지는 학교 시설 이런 것들, 그치? 결과의 평등은 보상적 평등이라고 그러고 이건 뭐야? 딱 마지막에 학교를 딱 졸업할 때, 그치? 똑같은 위치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그치? 그래서 뭐 저소득층이든 능력이 좀 부족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을 기회를 줘서, 그치? 나중에 결과가 같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결과의 평등, 보상적 평등이라는 얘기지. 이해됐어? 또 첫 번째 점에서는 학교는 학생, 학생은 학교,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걸 얘기하잖아. 이게 내용은 아니잖아, 그치? 맞나? 자, 5번 문제가 이게 저게 답이 없지, 그치? 선생님이 답 좀 써줄게. 그 밑에다 써봐. 1번. 보장적 평등. 그냥 불러줄게. 1번. 보장적 평등. 2번. 허용적 평등. 3번. 조건의 평등. 4번 결과의 평등. 됐어? 그러니까 이 네 개를 쭉 깔아놓은 거지, 여러분들, 그치? 보장적 평등, 허용적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 됐나? 자, 몇 번 답이야, 그러면? 몇 번? 1번이지, 1번. 응? 1번이죠? 설명 안 해도 되지? 6번 문제 봐봐. 저소득층 뭐 이렇게 나오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몇 번? 4번은 결과의 평등, 그죠? 그러니까 포인트적인 표현을 잘 눈여겨봐. 자, 넘겨서. 7번은 몇 번 답일까? 우선 1번에서는 A번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표현이 뭐야?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 그치? 무슨 평등? 허용적인 평등. B는 뭐야? 두 번째 줄에 그랬잖아.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제? 어느 정도의 적선을 하는 것이 도리에 맞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무슨 평등이야? 결과의 평등이지, 결과의 평등. 그치? 그래야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 그치? 자, 8번은 몇 번 답이야? 4번이지? 이건 바로 찾을 수 있겠지? 9번은 몇 번 답이야? 응? 2번, 그치? 1번은 무슨 평등이야? 보장적, 그치? 3번은 뭐야? 과정의 평등, 그치? 조건의 평등, 요거, 그치? 4번은 뭐야? 무상교육이잖아, 무상교육, 그치? 보장적 평등, 그치? 자, 찾았지? 10번 문제는 뭐가 답이야? 뭐 나왔지 뭐, 그치? 시설 교사 뭐 이렇게 나오면은 무슨 평등이야? 요거 과정의 평등, 다른 말로 조건의 평등, 그치?
오케이. 몇 번다? 3번. 자, 뒷장 넘겨. 근데 교육과 평등에서 이 문제밖에 없어. 이 문제밖에. 응?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건 포인트만 딱 잡아. 응? 나머지 학자만 쫙 날된 건 됐어. 응? 그것까지는 뭐 필요 없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또 몇 개 보더라도 그건 필요 없고. 응? 자, 11번은 몇 번 답이에요? 우선 첫 번째는 내용의 평등이야, 기회의 평등이야. 뭐 기회라고 써 있잖아. 첫 번째 줄에 마지막 기회 평등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리고 뭐야? 불우충하이 나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무슨 평등이야? 결과의 평등이지. 그치? 오케이. 몇 번다? 5번. 5번 답이 돼야지? 자, 마지막 문제 풀자. 교육 평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야. 1번, 허용적 평등 행동과는 개인의 역량의 차이에 상관없이 아니지. 개인의 역량의 차이를 둔 거지. 그치? 맞나? 오케이. 1번이 틀렸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이를 둔다 그랬잖아. 그거 읽으면 되지 뭘 그래. 그치? 2번의 조건의 평등은 뭐야? 취약계의 평등만이 아니라 우수한 학교에 평등하게 취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지? 교구 평준화. 그치? 3은 뭐야? 결실의 평등은 학교를 졸업하고 근데 결과를 또 결실 이렇게 또 표현했네. 그치? 사회 진출에 지했다는 교육의 결실, 그치? 일치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교육 평등의 개념은 기회 균등에서 결과의 평등으로 점차 바뀌고 있다. 그치? 여기서 요렇게 지금 바뀌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이게 됐어? 요거 잘 얘기했나? 지금 풀었던 문제 내에서 나오겠지, 뭐 나오면. 그치? 뭐 다른 편이 뭐 있겠나. 그치? 자, 여기 좀 보자. 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또 넘어서 가게. 자, 머리 들어봐봐. 교육과 평등에서 이제 어떤 평등관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행해야 되느냐. 이제 이걸 얘기한 거예요. 김신희 교수가. 그치? 근데 기회 평등하고 내용의 평등인데 허용적 평등, 보장적 평등, 과정의 평등, 결과의 평등. 그치?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해. 근데 어렵지 않잖아, 지금 이야기는. 그치? 문제 풀면 연습이 됐을 텐데 여기서 임팩트 있는 얘기가 뭐야? 허용적 평등하면 딱 임팩트 있는 표현이 뭐였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요건 보장적 평등은 가장 포인트가 뭐였어? 경제, 지리적, 사회적 이거를 다 극복할 수 있는 무상 의무 교육. 그치? 요건 뭐였어? 포인트. 교육 여건. 응? 맞지? 고교 평준화 이런 거 해당이 되잖아. 요건 뭐예요? 결과의 평등은 저소득층 취약, 뭐 이렇게 장애인, 좀 뭔가 능력이 좀 이렇게 낮아 있는 사람들에게 결과 같도록 해주는 거, 그치? 그 가장 포인트적인 얘기를 잘 섭취해. 자, 그러면 교재 피자. 이제 교재를 펴서 학력 격차는 됐어. 학력 격차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또 참고해. 학력 격차 이런 건 문제 나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렇겠구나. 읽으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야. 선생님이 들어가서 시간 쓸 필요 없어. 자, 8절에 문화, 청소년, 여성.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또 있거든. 자, 요거는 또 선생님이 얘기해보자. 자, 보자. 8절로 넘어가자. 문화, 청소년, 여성. 자, 교재 먼저 펴봐. 69페이지에 교육과 문화라고 처음에 설명이 문화의 개념, 문화의 유형, 그 다음에 문화의 특성 이렇게 돼 있잖아. 읽어봐. 응? 자, 뒷장 넘겨.
문화의 교육적인 기능, 문화의 주변인, 문화 변화의 양상, 문화지체, 오른쪽 문화실조, 9번에 문화다원론, 그것만 줄 쳐봐. 문화다원론이라는 것만 좀 이해해봐. 자, 뭐라고 돼 있어? 두 번째 줄부터 봐봐. 어느 문화나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는 적절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문화의 독자성과 다양성을 전제하는 주장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이 모든 문화를 대변하지 않는 점에 주목하여 학생 자신의 집단 속에서 경험한 문화가 반영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그리고 밑에 봐봐. 교육과정에 대한 입장. 문화 다원론자들은 교육과정이 아동들의, 이동이 아니라 아동들의 하위 문화에서 필요로 하는 적절한 것이 되어야 된다. 거기만 딱 줄쳐. 됐어. 문화 다원론 의미 정도만 챙겨. 자, 뒤장 넘겨. 자, 청소년과 교육으로 들어와봐. 1번 청소년에 대한 의미, 2번 청소년기의 개념 규정. 됐어? 읽어봐. 응? 뭐 읽어보면 다 공감하는 거지. 우리 다 청소년기 겨쳤잖아. 그치? 자, 3번에 청소년 비행 원인 이론. 자, 당구장 표시해. 청소년 비행 원인 이론. 자, 당구장 표시했어? 요게 또 문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여기서 쏟아지는 파트가 된 거야. 응? 요거 이제 잘 또 얘기하면 돼. 자, 요거는 바로 프린트로 옮기자. 자, 프린트에서 서명 정리를 하자. 오늘 나간 프린트 펴봐. 처음에 청소년 비행 원인 이론이라서 처음에 아노미 이론이라고 돼 있잖아. 자, 요거는 스미 필기시간을 좀 줄 테니까 스미 얘기 좀 듣고 필기해. 응? 자, 여기 좀 봐봐. 그러니까 청소년이 이게 잘못된 행위를 하는 거지, 그치? 그 원인이 어디 있냐 이렇게 보는 거야. 아노미라는 게 뭐지, 이게? 무질서, 무규범, 이런 상태. 응? 이게 이제 아노미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들어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는 거는 사회의 어떤 무질서, 무규범 상태에서 나온다라는 거지. 바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살면서 문화적인 목표가 있잖아. 이 문화적인 목표라는 게 뭐냐면,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면서 목표를 얘기할 때 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때? 살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목표들이 있잖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간단한 것도 뭐 내가 체력을 키워서 그지? 뭐 등산을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목표가 될 수 있잖아. 그런 얘기 말고. 그러니까 문화적인 목표는 뭐 돈이나 권력이나 지위 이런 목표들이 있잖아. 이건 이제 문화적인 목표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런 문화적인 목표를 소위 제도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래서 제도적인 수단이 뭐냐면 돈을 벌려면 뭐 해야 돼? 직업이 있어야겠지, 뭐, 그치? 또, 우리가 어떤, 그제? 소득이라든가, 자격, 이런 것들이 수단이 되겠지, 그치? 맞지? 자, 다시 한번 잠깐 얘기 들어보자. 그러니까 문화적인 목표하고
이제 제도적인 수단이 이렇게 이제 사회엔 존재하게 돼. 응?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수단,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노력을 하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니? 내가 생각하는 돈의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좋다. 나는 뭐, 최소한 1년에 1억 원 번다. 뭐, 이런 식의 목표치를 세워놨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어때? 일치가 될 수도 있고, 불일치가 될 수도 있잖아. 만약 일치가 된다면 어떻게 되나? 비행으로 갈 일은 없지. 그건 뭐, 굳이 일치된 상태에서 어떻게 돼? 천천히 삐딱하게 나갈 일은 없잖아. 그러면 불일치가 됐을 때 여기서 뭐가 생긴다는 거야? 비행이, 그치? 청소년들의 일탈이 생긴다는 거야. 근데 이 자체가 사회가 갖고 있는 무질서, 무규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얘기지. 또,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권력을 갖자, 그치? 권력을 갖기 위해서 제도적인 수단을 이제 이용을 할 거잖아, 그치? 뭐, 예를 들어서 소득을 갖고 한다든가, 어떤 자격을 갖고 한다든가, 그치? 근데 이게 충족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또 불일치가 되면 어떻게 돼? 거기서 이제 불법적인 게 나오는 거지, 그치? 뭐, 예를 들어서 돈이 모자르면, 권력을 갖는데 돈을 모자르면 어떻게 돼? 뭐, 어디 가서 부정부패를 저지른다든가, 그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서 어때? 비행이 이렇게 발생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아노미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자, 여기 좀 보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 아노미 이론은 이제 누구부터 시작이 됐냐면 우리가 이제 드류켐이라는 그제 학자의 어떤 자살론에서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된 거야. 근데 이 자살론 드류켐이 쓴 이제 자살론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살하는 거는 개인의 어떤 불만족스러움의 자살이 아니라 사회가 무질서 무규범 상태에서 개인에게 불만족스러움을 제공했기 때문에 자살한 것이다. 그래서 드류켐이 자살론에서 처음에 아노미 이론을 제시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이 드류켐의 그제 이론을 가지고, 이제 드류켐의 이론을 가지고, 머튼이라는 학자가, 그치? 머튼이 이제 아노미 이론이라는, 그치? 이런 이론을, 만들게 돼. 그러니까, 원래 이 머튼 자체가 아노미 이론을 주장한 사람인데, 이제 드류켐의 자살론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아노미 이론은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야. 우선 옆에다 필기해봐.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자. 그 옆에다가 아노미 이론에다 이렇게 써봐.
자, 비교가 됐으면 그 밑에 좀 잠깐 보자. 자, 쓰면 이제 중요한 거 체크할 테니까 봐봐. 아노미 이론에서 비행 발생 원인을 봐봐. 사회 구조가 특정 사람에게는 정당한 방법으로 문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비행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제? 여기 봐봐. 이런 문화 목표가 있잖아. 그치? 사회 자체가 아노미한 상태야. 그래서 개인의 어떤 제도적인 이런 수단을 통해서 이게 충족이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뭐가 발생이 되는 거야? 비행이, 그치? 청소년 비행이 이제 발생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 밑에 봐봐. 5가지 적응 유형이 있어. 그래서 보면 처음에 동조 순응형이 있고 개혁형이 있고 의례형이 있고 도피형이 있고 반발형이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5개 이제 유형에, 그치? 적응 유형이 나온다라는 얘기지, 그치? 여기 봐봐. 이게 불일치가 되면 이제 이 불일치에 따라서 5가지 유형이 쫙 나오는 거지, 그치? 맞나? 처음에 뭐라고? 동조 순종형. 이건 뭐 그대로 얘기 들어도 되지 않니? 그냥 그대로 순응하는 거지 뭐. 그치? 불만족스러운 불만족스러운 대로 그냥 순응해버리고 마는 거 아니야? 또 개혁형은 뭐야? 문화 목표를 수용하지만 그 달성을 위한 제도적 수단을 거부하는 사람들이고 하류층의 경제범죄 유형이다. 사교육 의존 입시 집착형을 얘기해. 개혁형 혁신형을 또 기초로 한번 쳐봐. 그거는 조금 의미를 좀 잘 받아들이고 있어. 의례형 관습형이다. 도피형이다. 반발형이다. 그 중에서 두 번째 개혁형 혁신형에 대한 그 이해만 좀 잘 해놔. 나머지 형은 그냥 5개 유형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정도만 해놓고. 얘기 됐나? 자, 그러면 뒷장 또 넘겨보자. 이제 낙인 이론을 얘기해 줄게. 아노미 이론은 이해됐어? 다시 한번 여기 좀 보자.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는 원인이 뭐라는 거야? 다시 한번 들어보자. 사회 자체가 어떤 상태야? 무질서? 무규범의 상태라는 거야. 그래서 각자 학생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목표가 있잖아. 돈은 얼마, 권력은 지위는 어떻게 갖겠다 이런 목표가 있잖아. 그리고 이거를 달성시키는 제도적인 수단들이 있잖아. 뭐 직업이나 소득, 자격 이런 것들이 제도적인 수단이잖아. 사회가 인정하는 것들이지, 여러분들, 그치? 근데 여기 봐봐. 근데 왜 제도적인 수단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도 알겠어? 수단으로 따지면 사실 물어볼게. 돈을 목표로 했어? 그러면 돈을 많이 벌자. 그럼 뭐 있어, 수단이? 제도적인 거 빼고 얘기해봐. 뭐 있지? 뭐 사기를 친다든가. 그죠? 또는 뭐 예를 들어 훔친다든가. 맞지? 이런 것도 수단이잖아. 근데 그 수단은 제도적인 수단은 아니지. 그 제도적인 수단이라는 것은 사회가 인정하는 수단을 얘기하는 거야. 그 제도적인 수단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만약에 여기다 봐봐. 제도적인 수단이 아니라 그냥 수단이라면 어때? 이거 다 충족될 수 있지. 그렇지 않아? 뭐 사회가 무질서 무규범사니까 더 통하겠지 뭘 그래,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의한 딱 사회가 인정하는 수단 요거를 가지고 충족하는 게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비행이 발생이 되는데 이 불일치가 됐을 때 유형이 5가지 유형이 나온다는 거지, 그치? 그 중에 개혁형을 좀 기억하라는 얘기지. 이게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넘겨서 낙인 이론을 또 얘기하자. 요건 잠깐 쉬었다 하자. 낙인 이론부터는 또 쉬었다 좀 얘기해 줄게.